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좀 이렇게 무서운 분들이 채무자를 찾아가서 겁을 주고 돈을 받아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건 분명히 위법하고 잘못된 방법이지만 사실 빌려준 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심리적인 위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법대로 해서 이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사람 돈을 안 갚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민생구조대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지난번에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을 써도 못 받는다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돈 빌린 사람들이 끝까지 안 갚고 버티면 알아서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마인드래요. 그쵸. 이게 한번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의뢰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뻔뻔하게 버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요. 소송이든 뭐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는 마인드가 은근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받을 돈은 받아내셔야죠. 오늘은 빌려준 돈을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멸시효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싸움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게 이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는 권리들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게 되면 채무자가 이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 라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으로 확인을 받은 금전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소멸시효 기간이 그것보다 짧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10년간은 판결과 지급명령으로 계속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또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한 돈이 남아있다면 다시 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으셔야 합니다. 조금 예전에는 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하려고 할 때 다시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었는데요.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재기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소재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확인해소 형태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법원에 내는 돈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행 청구보다는 확인해소 형태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소가 그냥 별도의 그런 소송인가요? 사실은 좀 법률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내가 만약에 1억을 못 받은 돈이 있다 라고 하면 이행 청구라고 하면 1억을 지급하라 라는 소송을 다시 하는 거고요. 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해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이 채무자에게 다시 소송에 따라서 청구를 했다. 그걸 좀 확인해 달라 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내용 자체는 뭐 거의 비슷한데요. 확인해소 형태로 제기하시는 게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동일한데 법원에 내는 돈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등재하여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봤으나 별것이 없고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재산명시 신청도 해보고 재산조회도 해봤으나 채무자의 재산으로 나오는 것이 당장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게 해두고 일단은 좀 기다려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불이행한 채무액 등의 정보가 기재되게 되는 거죠.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재산 명시 신청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채무자를 등재해달라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법원에 비치가 되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열람해서 볼 수 있고 복사를 해갈 수도 있습니다. 또 법원에 비치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 같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에 통지가 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정보가 금융기관들에 전달이 돼서 채무자는 더 이상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를 할 수 없고 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분할해서 갚거나 그렇게 할 수 없고 일시에 변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핸드폰에 대한 신규 개통도 불가능해지죠. 이런 불편함 때문에 채무를 빨리 갚아야겠다 그런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 말씀드릴 방법은 형사고소를 하는 겁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현재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것이 형사상 사기에 해당한다면 채무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사정을 좀 잘 살펴봐서 채권자를 속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이 민사책임과는 또 별개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명의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빌려서라도 돈을 구해와서 채무를 갚으려 하는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또 형사고소를 해서 채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선처를 위한 변제 유도 이외에도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 같은 경우에는 회생 파산을 채무자가 받다고 하더라도 면제가 되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회생 파산 결정을 받으려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빌려준 돈 형사고소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방법들이 되게 효과적일 것 같기도 한데 돈 빌려간 사람이 되게 뻔뻔한 그 태도를 생각하면 또 자신이 좀 없어지기도 하네요. 오랜 기간 채무자를 상대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도 돈 떼먹힌 건 못 받는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의 댓글에서도 이런 힘듦을 말씀하시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채무자의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하고 또 채무자에 대한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 상황을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계속 신경 쓰고 하는 것이 괴로운 일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상대방도 결국에는 채무자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해보려고 해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뒤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신경 쓰고 있으셔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직장이 생겨서 그 직장으로부터 받을 임금 채권으로 변제를 받거나 자녀 혹은 부모가 증여를 해주거나 상속해진 재산들이 생겨서 이것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했던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당장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민생구조대 정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